피터 틸은 왜 경쟁하지 말라고 했을까? 에피소드 8. 경쟁은 정말 혁신을 만드는가? 우리는 경쟁이 세상을 발전시킨다고 배운다. 경쟁이 있어야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더 낮은 가격이 만들어지고, 더 빠른 혁신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경쟁은 건강하고 공정하며, 독점은 게으르고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 믿음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정말 경쟁이 가장 큰 혁신을 만들어낼까? 아니면 경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일까?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떠올려 보자. 수많은 회사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서로를 따라잡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기능을 조금씩 개선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 보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해 보인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도 아주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비교되기 때문이다. 가격, 속도, 점유율, 분기 실적.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경쟁에서 밀린다. 그래서 기업은 점점 더 비슷해진다. 차별화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문제를 조금 더 잘 푸는 데 집중한다. 이 구조에서는 혁신이 나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길은 당장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비교가 불가능하면 투자도 어렵고 설득도 어렵다. 그래서 기업은 안전한 경쟁을 택한다. 이미 검증된 수요 안에서, 이미 형성된 시장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 우리는 경쟁을 통해 효율을 얻는다. 하지만 효율은 기존 구조 안에서만 작동한다. 기존의 규칙을 유지한 채 더 빠르고 더 싸게 만드는 것. 이런 개선은 분명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질서를 더 단단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완전히 새로운 가치는 보통 경쟁이 없는 공간에서 나온다. 아직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아직 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영역. 이 공간에서는 비교가 없다. 점유율도 없고 기존 기준도 없다. 그래서 실패 확률은 높지만 성공하면 비교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위치에 세우게 된다. 여기서 사고의 기준이 달라진다. 남을 이기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늘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비교가 사라지는 위치로 가는 것이 목표라면 기준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때는 점유율이 아니라 독창성이 중요해진다. 경쟁이 아니라 고유함이 핵심이 된다. 우리는 독점을 본능적으로 부정적으로 느낀다. 독점은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를 제한하고 선택권을 줄인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독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독점이 같은 것은 아니다. 아무 노력 없이 유지되는 독점과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결과로서의 독점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 그 기업은 경쟁을 피한 것이 아니라 경쟁이 불가능한 지점을 만든 것이다. 기존 문제를 더 잘 푼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때의 독점은 게으름이 아니라 차별성의 결과다. 경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 늘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있어야 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반응적인 존재가 된다.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대신 남의 기준에 맞추게 된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지만 덜 자유로워진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정말 경쟁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경쟁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걸까? 만약 경쟁이 필수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몰린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그 방향이 옳은지 묻는 사람은 줄어든다. 경쟁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실패하더라도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도 다 했고, 시장이 그랬고, 상황이 그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가 불가능한 선택은 설명이 어렵다. 실패하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을 택한다. 위험이 분산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변화는 보통 분산된 위험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명확한 방향을 선택했을 때 나온다. 모두가 같은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 질문은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이 의미 없게 되는 지점을 찾는다. 생각해보면 가장 큰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성장한 게 아니라 경쟁이 사라진 위치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기존 시장에서 1등이 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정의했다.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해졌고 경쟁은 뒤따라오는 문제가 되었다. 경쟁은 때로 필요하다. 특히 기존 구조 안에서 품질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경쟁을 절대적인 가치로 만들면 우리는 늘 남의 그림자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그림자를 따라가는 동안 빛의 방향은 바뀐다. 여기서 사고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우리는 남을 이기기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비교가 의미 없어지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가? 이 질문은 사업뿐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간다. 성과, 속도, 연봉, 직함. 하지만 비교의 기준이 사라지는 순간 전혀 다른 길이 열린다. 경쟁은 우리를 날카롭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좁게 만든다. 독창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결국 출발점의 차이다. 경쟁에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고유함에서 시작할 것인가. 생각의 출발점은 여기서 묻는다. 우리는 정말 경쟁하고 싶은가? 아니면 비교해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우리가 만드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젠슨 황을 이야기한다. 그는 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 준비하려 했을까? 에피소드 9. 예측하지 않는 전략.